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한국은 절대 안 간다던 독일 여성이 있었습니다. 무례한 관광객, 피곤한 사회, 정 없는 나라라고 단정했죠. 하지만 단 7일, 단 한 사람의 손길이 그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사고를 당할 뻔한 순간, 조용히 그녀를 끌어당긴 한국 남자. 그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병원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간호사, 배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만난 그 남자. 처음엔 믿지 못했던 낯선 친절이 이제는 그녀가 머물고 싶은 이유가 되었죠. 억지로 끌려온 한국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안나 슈미트입니다. 26살,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독일 여자죠. 어릴 때부터 저는 완벽하게 정돈된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무상의료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나라,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는 사회, 조용하고 차분한 문화 속에서 성장했거든요. 저희 집은 함부르크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정확히 7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8시에 집을 나서는 규칙적인 삶을 살았죠. 부모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완벽한 복지국가에서 살고 있단다. 이만큼 질서 있고 안전한 곳은 없어. 아버지는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교사였는데 두 분 모두 독일의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며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을 조금 낮게 보는 마음이 생겼나 봅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뉴스에서 보는 아시아의 혼잡한 도시들, 환경오염, 정치적 불안정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야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좋지 않은 인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부르크 시내 관광지에서 만난 중국 관광객들이 보여준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며 사진을 찍고 줄을 제대로 서지 않는 모습,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동양 문화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하는 편견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 알스터 호수 근처에서 본 중국 관광객 무리는 정말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백조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는 호수가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셀카를 찍고 심지어 백조에게 과자를 던져주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인터넷에서 본 한국 사회에 대한 여러 통계들은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피곤한 경쟁 사회, 낮은 행복지수, 높은 자살률, 지나친 학벌 중시 문화, 긴 노동시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정말 살기 힘든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에게 한국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배웠지만 유독 한국만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이 졸업여행 장소로 한국을 제안했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이라고요?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나 이탈리아 토스카나는 어떠세요? 훨씬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여행이 될 텐데요. 친구들이 모인 카페에서 저는 1시간 넘게 한국 여행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기오염, 치안 문제, 문화적 차이 등등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정보를 동원했죠.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마르타가 말했죠. 안나, 너무 편견을 가지지 마. 직접 가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 리사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정말 핫하잖아. 우리도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도 저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한국 같은 나라 절대 안 가. 이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결국 5명 중 4명이 찬성하는 다수결로 한국행이 확정되었을 때 저는 정말 우울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하소연했지만 젊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며 오히려 격려받았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이 여행이 취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 수 없었죠. 출발 당일까지도 저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짐을 쌌습니다.
여행용 캐리어에 옷을 넣으면서도 정말 가기 싫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친구들이 안나, 조금만 마음을 열어봐. 분명 좋은 추억이 될 거야 라고 달랬지만 저는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함부르크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보며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고추장의 매운 냄새와 여러 가지 나물들이 섞인 향이 낯설고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어 회화책을 들여다보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말들을 연습할 때도 저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독일어 소설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공항이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조용했거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만큼이나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고 공항 직원들의 안내도 친절하더군요. 심지어 화장실도 독일 공항보다 더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어느 나라든 깨끗하게 관리하는 법이야. 진짜 모습은 시내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직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본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아 공항을 나서는데도 생각보다 질서정연한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잘 서고 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공항철도 표를 사는 과정에서도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모습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건 첫날이라 그런 걸 거야. 며칠 지나면 진짜 모습이 보이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독일에서 경험했던 한국인들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도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들이 와, 빌딩들이 정말 높다, 한강이 보인다, 네온사인이 화려하네 하며 감탄할 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역시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의 결과구나라는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지하철 안 사람들의 모습도 유심히 관찰했지만 특별히 무례하거나 시끄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더군요.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나서 친구들은 당장 명동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좀 쉬고 있을게요. 여러분끼리 다녀오세요 라고 말했지만 친구들의 강권으로 결국 따라 나서게 되었죠. 안나, 첫날인데 혼자 있으면 안 돼. 우리 함께 가자라며 마르타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저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명동까지 가는 길을 물어보는데 프런트 직원이 지도까지 그려가며 자세히 설명해주는 모습도 신기했어요. 명동거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고 온갖 간판들이 어지럽게 늘어서 있었죠. 역시 시끄럽고 복잡한 곳이구나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친구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생각만큼 무질서하지는 않더군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서로 부딪히거나 다투는 일 없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도 생각보다 깨끗했고 쓰레기통이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품 가게와 옷가게들을 둘러보면서 친구들은 신이 났지만 저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리사가 안나, 이 립스틱 색깔 어때? 라고 물어봐도 글쎄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그런데 가게 직원들이 외국인인 저희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영어로 제품 설명도 해주고 샘플도 넉넉히 주더군요. 독일에서는 이 정도로 친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데 말이에요. 친구들이 화장품 가게 앞에서 안나, 여기서 기념사진 찍자라고 제안했을 때 저는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마르타가 휴대폰을 들고 하나, 둘, 셋 하며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제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던 탓에 비틀거리며 차도 쪽으로 휘청거렸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빠르게 다가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헤드라이트가 눈을 찌르고 엔진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 이번엔 정말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오토바이가 점점 가까워 오는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팔을 붙잡더니 뒤로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 사람 쪽으로 넘어지듯 몸을 맡겼죠. 오토바이는 그대로 지나갔고 저는 충격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죠. 등에 식은땀이 흘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30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키가 적당히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분이었죠. 눈빛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분의 차분한 목소리 덕분에 조금씩 진정이 되었어요. 그분은 제가 다친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더니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분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라며 근처 병원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뒤늦게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동의했죠. 병원까지 가는 길에 그분은 자신을 민우라고 소개했습니다. 회사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안나라고 소개하며 독일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독일에서 오셨군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런 일까지 당하시고요 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걸어가면서 민우 씨는 명동이 처음이세요? 사람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라고 말하며 앞으로는 차도 근처에서 사진 찍을 때 더 주의하라고 당부해 주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민우 씨는 접수 절차까지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를 위해 의료진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죠. 저는 그런 민우 씨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독일에서도 이런 상황이라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주는 경우는 드물 것 같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충격으로 인한 경미한 타박상은 있지만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민우 씨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까지 가서 연고와 진통제를 사주었고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까지 사주며 제 컨디션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을 받으셨으니까 따뜻한 걸 드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하며 꿀차를 주문해 주더군요. 정말 괜찮으세요?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민우 씨의 배려는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고맙다고 연신 인사했지만 민우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라며 겸손해했죠. 친구들이 도착하자 민우 씨는 자신을 자세히 소개하지 않고 명함만 남긴 채 혹시 한국에 계시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라고 말하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민우 씨가 남긴 명함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빛과 말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와 의사들의 모습에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처방받은 연고를 바르러 병원에 다시 갔을 때 간호사분이 어제 그 독일 분이시죠? 오늘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며 세심하게 상처 부위를 확인해 주더군요. 의사 선생님도 무리하지 마시고 며칠 더 조심하세요. 혹시 어지럽거나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라며 따뜻하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독일에서도 의료진들이 친절하긴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업무적인 친절함을 넘어서 진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간호사분이 식사는 하셨어요? 몸이 놀라셨으니까 소화 잘 되는 걸 드세요. 근처에 죽집이 있는데 몸에 좋으니까 드셔보세요 라고 추천까지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죽집 위치까지 자세히 알려주며 외국 분이라서 매운 거 못 드실 수도 있으니까 전복죽이나 달죽 드세요 라고 조언해 주더군요.
저는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의료진이 이렇게까지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민우 씨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고 병원에서도 잘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영어로 문자를 보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우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한국 여행은 어떠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문체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우 씨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안나 좋은 기회야. 현지인과 이야기하면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르타는 그분 정말 신사 같던데 안나 구해준 것도 그렇고 끝까지 책임져 준 것도 멋있었어 라고 말했어요. 다음날 오후 인사동의 조용한 전통 찻집에서 민우 씨와 만났습니다. 한복을 입은 직원이 전통차를 가져다주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아름다웠죠. 찻집 내부도 정말 고즈넉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한지로 만든 조명, 벽에 걸린 서예 작품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민우 씨는 어떠세요? 한국은 처음이시죠? 독일과 많이 다르죠? 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죠. 독일에서 만난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이 그리 좋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본 여러 정보들도 부정적이었거든요. 경쟁이 치열하고 사람들이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민우 씨는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경청하더니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해해요. 저희도 해외에 나가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도 문제점들이 많아요. 경쟁이 치열한 것도 사실이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라며 솔직하게 인정하더군요. 자신의 나라에 대한 비판을 들어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여행 일정 중 여러 차례 민우 씨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였지만 점차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죠. 민우 씨는 저를 인사동 골목길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갤러리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곳이에요. 진짜 한국의 현대 예술을 보고 싶다면 이런 곳을 가봐야 해요. 라고 말하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군요. 작은 갤러리에서 본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은 정말 독창적이고 감각적이었습니다. 한강 산책길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녁 무렵 한강공원을 걸으며 민우 씨는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이곳에 와서 마음을 달래요. 강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잔디밭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독일의 라인강변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서 진짜 여유로움을 느꼈어요. 전통시장 체험도 흥미로웠습니다. 민우 씨는 관광지 시장 말고 진짜 동네 시장을 가보세요. 서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어요. 라며 저를 조그만 재래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수선해 보였지만 상인분들이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맛있는 떡이나 과일을 권해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에서 왔어요? 어머, 멀리서 왔네. 이거 맛있으니까 먹어봐 라며 사투리로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진짜 인간미를 느꼈죠.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무엇보다 민우 씨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발견이었습니다. 배려 깊고 조심스럽게 저를 챙겨주는 모습. 제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항상 먼저 걱정해주는 세심함. 한국 문화를 설명할 때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여주려는 노력들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민우 씨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여행 마지막 날 밤, 호텔 방에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 여행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르타가 안나 정말 많이 변했다. 처음에는 한국 오기 싫어하더니 이제는 떠나기 싫어하네라고 웃으며 말했죠.
리사도 민우 씨 덕분인 것 같은데 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게 아니라 제 마음 어딘가에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민우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독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민우 씨와의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여행 사진을 보내주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되었죠. 민우 씨는 제게 한국의 계절 변화나 작은 일상들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었고 저는 독일의 모습들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첫눈이 왔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같은 소소한 메시지들이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실시간 대화는 어려웠지만 서로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게 하루의 첫 번째 즐거움이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르크의 질서정연한 거리를 걸으면서도 명동의 북적거리는 활기가 생각났고 조용한 독일 카페에 앉아서도 인사동 찻집의 따뜻한 분위기가 떠올랐죠. 무엇보다 민우 씨와 함께 걸었던 한강의 저녁 풍경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분과 나눈 대화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조용히 곁에 있어주던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독일 친구들과 있을 때도 마음 한구석은 항상 한국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 없이 혼자 한국에 가보자고 말이죠.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민우 씨에게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정말 기뻐하며 언제든 환영이에요. 이번에는 더 많은 곳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한국을 느껴보세요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부모님께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민우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첫 번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우 씨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 주었을 때부터 마음이 편안했죠. 그분을 다시 보는 순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그리워했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지가 아닌 민우 씨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우 씨가 자주 가는 동네 카페에서 아침을 먹고 퇴근 후 들르는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고 주말마다 운동하는 헬스장도 함께 가봤습니다. 그분의 평범한 일상을 함께하면서 저는 더욱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을 이용할 때였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도 저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가 자연스럽게 제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고 사람들도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임산부나 노인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지하철에서 내릴 때 먼저 내려주는 배려, 큰 가방을 든 사람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는 세심함들이 일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동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인분들이 저를 기억하고 독일 아가씨 또 왔네? 오늘은 뭐 사갈래? 하며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런 일상들을 함께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민우 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독일에서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담 없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민우 씨 역시 저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안나 씨가 편하신 게 가장 중요해요라는 말을 자주 해 주었죠. 두 번째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 민우 씨와 저는 한강 둔치를 함께 걸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강물에 노을이 비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강변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저희는 벤치에 앉아 말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도 이상하게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이런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씨, 사실 저에게는 고백할 게 있어요. 민우 씨가 저를 바라보자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왔던 나라였어요. 정말 오기 싫었고 빨리 독일로 돌아가고 싶기만 했죠.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우 씨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살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이 나라의 정겨운 문화, 모든 게 좋아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우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신이 있어서 이곳이 특별해진 거예요. 민우 씨의 눈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삶을 살아왔어요.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모든 것들이 좋았죠. 하지만 여기서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짜 행복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민우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저도 안나 씨를 만나고 많은 걸 느꼈어요.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이 통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안나 씨가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 민우 씨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안나 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한국 이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로 말이죠.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모든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와 함께라면 그리고 이 따뜻한 나라에서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게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진짜 행복을 찾은 곳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오기 싫었던 나라에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게 된 거죠.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